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고려 시대는요, 고려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도 굉장히 전쟁도 많고 사실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 있었던 이 시기 때 요 근처에 있는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고려가 또 어떤 사이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국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고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있었던 중국의 나라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는 원래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자, 균전제를 통해서 백성들은 땅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살았고, 조용조 같은 세금 제도로 나라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빈공과를 통해서 외국인도 막 대접을 잘해주는 그런 개방적인 문화가 있었던 나라다. 당나라 하면 꼭 떠올려야 되는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개방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우리가 율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율령 들어봤죠, 그쵸? 이 율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돌아가면서 동시에 개방적이었던 아주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이런 아주 모범적이었던 당나라가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제도가 박살이 나고 망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안사의 난을 일으켰던 알록산 사사명이 공통점이 있는 게 바로 군인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 하나 외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중국어를 쓰는 중국인 출신이 아니라 아예 뭐 페르시아라던가 이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중국인들은요, 군인한테 잘해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반란을 일으켜갖고 나라가 망가지는구나. 이 외국인한테 잘해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시기 때부터 군인, 외국인 모두 중국인 출신 아닌 애들, 군인 애들 모두 굉장히 차별을 받고 힘들게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특히 군인 출신이 차별을 받는 게 이 당 이후에 중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결국 당나라는 이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을 겪으면서 분열이 됐습니다. 여러 나라로 쪼개지게 됐고 멸망하게 됐는데요. 자, 그리고 이 분열된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이제 통일이 된 게 송나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중국이 다시 통일이 됐습니다. 알겠죠? 우리 다음에 역사 B 시간에 이 중국에 대해서 다룰 때는 송나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송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외국인, 군인을 아주 적극 차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외국인 차별하게 돼서 생긴 문제는 우리가 송나라 역사를 다루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군인을 차별하면서 생긴 문제, 바로 이 군인들이 열심히 싸워봤자 월급도 안 주고 차별이나 하고 군인들이 열심히 안 사는 거죠. 군인들이 열심히 살지 않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군사력이 크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 근처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던 중국의 송나라의 군사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야, 나도 그러면 중국이 차지한 이 좋은 땅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중 하나였던 거란족 같은 경우에는요, 발해를 멸망시킬 정도로 크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고려는 북진 정책을 하겠다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거란과 충돌하는 상태였고요. 거란은 송나라가 약하니까 송나라 땅을 차지하겠다면서 송나라로 계속 쳐들어가서 송나라와 충돌하는 상태였습니다. 송나라는 그런데 이걸 막기에는 군사력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고려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거란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였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우리 학습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세력을 확장했고요. 자, 송나라가 중국 대부분의 지역을 통일을 했고, 자,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려는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란과 충돌했고요. 송나라 역시 거란과 충돌하고 있었는데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려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거란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거란의 상황, 바로 송나라, 고려와 모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도 확인했었는데요. 자, 양쪽 나라랑 다 전쟁을 하는 거,
이거 아주 힘든 일이죠. 그쵸? 자, 양쪽 나라와 다 전쟁을 하는 건 나라 입장에서 아무리 고려가 약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무리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거란은 둘 중에서 힘이 없어 보이는 고려와의 관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고려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송나라는 당장 없애러 가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송나라와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거란이 송나라 땅을 못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은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거란 애들이 이 송나라에 쳐들어가기 전에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때 고려 사람들은요, 계속 북쪽으로 진출하고 있긴 했지만 거란은 당연히 송나라로 쳐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란이 쳐들어올 준비는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게 됐습니다. 고려에서는 항복하자, 땅이라도 떼어주자 하고 온갖 난리가 났는데 이때 야, 거란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거지. 니네가 주고 싶다고 땅 준다고 이 전쟁이 끝나니? 하며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희라고 부르는 외교관 아저씨였는데요. 서희가 내가 얘네들이 원하는 거를 잘 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서희 아저씨의 상황 분석, 이 주장의 핵심은 이 거란 애들의 침략의 목표는요, 어디까지나 중국 송나라와 전장에서 이기는 거고 중국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얘네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고려 땅, 요 코딱지만한 땅 얻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 아닌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고려 땅을 떼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자, 얘네가 고려에 들어온 이유는요, 송나라와 전쟁할 때 고려가 송나라를 도와줄까봐 그게 두려워서 온 겁니다. 즉, 고려가 송나라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있으면 얘네들은 집에 갈 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만 약속하면 되는 거야. 야, 우리 송나라 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서희가 거란을 찾아가가지고 야, 이제 송나라랑 안 놀 거야. 그러니까 니네 집에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집에 가게 되면 이게 역사책에 안 나왔겠죠. 그쵸?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이 거란의 당시 장군에서 소송영도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왜? 야, 지금까지 그 쉬운 거 왜 안 하고 우리가 쳐들어오게까지 만들었냔 말이야. 그쵸? 변명해야겠죠. 그쵸? 이때 서희가 지도를 보면서 우리 이야기해보자. 왜? 무슨 상황인지 우리도 지도 봐야겠죠. 그쵸? 자, 여러분, 고려에서 거란 쪽으로 가려면요, 당시에 또 다른 부족인 여진 애들이 사는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서희의 주장은 바로 우리가 여진 애들 때문에 거란에 갈 수가 없어서 친구가 못 됐으니까 너네 요구를 못 들어준 거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거란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얘네들 없애주면 우리가 교류를 맺고 너희 송나라와 친하게 안 지내는 거니?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거란과 교류하고 여진을 몰아내줄 테니까 거란과 교류하고 송나라와 관계를 끊는 조건으로 두 나라가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거란이 약속대로 이 여진을 몰아내주게 되었습니다. 여진이 사라진 이 지역을 고려가 우리가 이 지역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너희와 잘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니 하며 이 지역을 고려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고려가 가져가고 나서 6곳의 지역 주를 설치했다. 그리고 거란은 약속대로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이제 송나라 쳐들어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고려가 이제 송나라랑 손절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고려는 여전히 송나라가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고 거란과 친해지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거란 입장에서는 화 당연히 나죠. 그쵸? 그래서 실제 거란이 고려를 한 번 더 쳐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고려가 완전 개 털렸습니다. 그죠? 개 털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려가 바뀌질 않는 거야. 너네랑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이때 거란이 진심 이제 열받게 됐습니다. 야, 이 새끼들 진짜 약속도 안 지키네. 가만 안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고려가 자기네 말을 안 들어주니까 진심 열받은 거란이 이번에는 대규모의 군대를 끌고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려 역시 약속을 잘 안 지킬 때부터 이미 고려로 언젠간 쳐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바로 이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강감찬 아저씨가
귀주에서 여기 귀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가 귀주입니다. 귀주. 귀주에서 대규모 전투의 승리를 가지게 되었으니 이 전투를 우리가 귀주대첩이라고 부르고요. 귀주대첩에서 거란이 대규모로 털리게 되면서 결국 고려로 더 쳐들어가는 것을 그만두게 되고요. 반대로 고려는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란과의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쌓아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고구려 때도 천리장성 쌓은 적 있었죠. 그렇죠? 이때는 당나라 애들 막으려고 고구려가 세운 거였다면 이번에는 고려가 거란과 여진을 막으려고 세운 장벽이 바로 천리장성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지하철에는요 강감찬을 기념하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냐? 바로 강감찬의 탄생지인 바로 여기 깜빡이는 곳 낙성대인데요. 여러분 낙성대는 강감찬이 태어날 때 여기에 강감찬 태어난 데입니다. 그죠? 이 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별성 떨어질 낙 그 다음에 곧 할 때 쓰는 대를 써서 낙성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낙성대 공원이 있는데요. 여기 가면 강감찬 동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수업하느냐?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예전에 낙성대에 바로 앞에 살다가 요즘은 조금 먼 곳으로 이사 오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 관악구에 살고 있어갖고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려고 이 당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알았으니까 우리 학습지 정리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서희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는 조건으로 교섭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자, 이후에 고려가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거란이 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후에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퇴하게 되었고요. 이 사건을 귀주대첩이라 부르고 이후에 천리장성 건설을 통해서 거란과 여진을 막으려 하였다. 하나 기억해두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12세기쯤부터 여러분 12세기면 1100년대쯤인 거 알죠? 1100년입니다. 그렇죠? 1100년대쯤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누가 문제가 되느냐? 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봤지만요. 얘들은 원래 사실 여기 사는 애들이긴 했는데요. 거란이 송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서 오히려 국력은 계속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거란의 국력이 떨어지게 되자 이번에는 여진 애들이 모여가지고 세력을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한 나라 하나로 합쳐서 강한 여진이 된 거 보이죠? 자, 여러분 고려 역시 여진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바라보면서 얘네들이 더 위협이 되기 전에 때려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얘들이 힘을 합치니까 이 싸우면 자꾸 지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는지 연구해야겠죠. 그쵸? 자, 이때 보니까 얘네들이 야생 말타기 생활을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기마 전술에 도가 터가지고 고려가 당해내기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여진을 담당하고 있었던 윤관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기마병 중심의 부대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을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여진이 쫓겨난 이 지역에 고려의 영토 9개의 성을 쌓아서 고려 영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자, 이후의 내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이 9개의 성을 얻은 이후에 여진은 오히려 거란을 잡아먹고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돼서 나중에 아예 송나라까지 다 멸망시켰습니다. 알겠죠? 자,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한테 야, 송나라도 박살낸 우리한테 구성 다시 내놔 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쵸? 자, 고려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땅이 있는 건 좋지만 이 땅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너무 강해진 여진한테 박살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당시에 고려의 대장이었던, 여러분 놀랍게도 왕이 아니라 이때는 고려의 대장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냥 이자겸은 나라가 너무 커지고 금나라가 고려 여진이 너무 잘 나가니까 자, 우리 이제 그냥 이 구성 거기다가 천리장성 바깥에 있어서 막기도 힘드니까 돌려주자 라고 생각하게 되어 결국 구성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구성을 돌려줬다는 것 자체가 고려가 여진한테 항복한 것과도 사실 다를 바가 없죠. 자, 이후에 고려는 여진을 황제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여진을 거의 섬기게 되었고요. 이걸 우리가 사대라고 부릅니다. 사대. 사대는 조선시대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내용은 이자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성을 여진에게 반환했다는 내용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학습지를 채워보고 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고려는 별무반을 조직해서 구성을 쌓았는데요.
여진이 이후에 금나라를 건국하고 송나라를 몰아내고 더욱더 강해지게 되자 결국 이자겸이 금나라와 싸우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고려의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려는요, 위쪽에 거란 여진과 내내 싸우는 게 얘네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걸어서 다니는 무역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남쪽은 걸어서 못 가고 북쪽으로는 걸어갈 수 있지만 거란 여진이랑 사이가 나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하는 무역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로만 해도 갈 수가 있는 동네, 어디? 바로 여기 아라비아 지역과 무역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 결과 고려가 코리아로 서양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고려가 송나라와 교류를 할 때도 배를 타고 가야겠죠. 그쵸? 자, 배를 타고 가야 되다 보니까 개경 앞바다에 있는 항구 병란도가 이때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디와 같아? 신라의 수도 앞에 있었던 울산함과도 같은 역할을 병란도가 했었다는 거죠. 울산함과 병란도는 비슷한 역할을 했다. 당황성과도 사실 비슷한 역할입니다. 왜? 중국으로 가는 항구잖아요. 그쵸? 자, 이 정도 내용 우리가 확인하고 학습지 마지막 2칸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까요? 자, 외국인들과 교류하면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국제무역항으로 병란도가 번성하였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